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 투자 현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도 어느새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남쪽 어디쯤이라서 명절 때는 일단 고향까지 내려가는 것부터가 상당한 난관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완강했던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살아있는 가족들끼리라도 더 편하게 재밌는 명절을 보내자며 적당한 위치에 숙소를 잡고 가족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에 가까운 전북 어느 산자락에 숙소를 예약했고 삼겹살, 전복, 갑오징어 등 맛있는 것들을 잔뜩 싸질머지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좁다란 왕복 2차선 시골 국도를 운전하다 보니 역시나 추석이라고 통행량이 높아지니 국민들에게 자신들 정치 활동이 이만큼이나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려는 듯이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은 제가 알기로 산업 기반이 약하고 인구 유출, 고령화가 심해서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주시가 20% 수준이니까 말은 다 한 셈입니다. 참고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54% 수준이고 전국 시 군구 평균은 43%라고 합니다. 어차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 지방 소멸이 예상되는 농어촌 소도시에 월 20만 원씩이라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강제로 부의 이전을 발생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북에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서고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삶을 꾸려나가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 생각합니다. 맛있는 삼겹살에 김치까지 구워 먹으면서 어머니께서 너희들도 민생지원금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가 올해 휴직 중이라서 수입이 빵원이어가지고 2차 지원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엔 이미 환갑을 넘기신 연세에다가 몇 년 전에 사업체를 정리하셔서 실질적인 소득은 이제 국민연금과 부업을 통한 약간의 부수입만 있는 상태라서 민생지원금을 1차, 2차 다 받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살고 계신 지방광역시에서 추가로 이래저래 주는 돈들, 그리고 농협조합원 자격까지 갖고 계셔서 꽤 짭짤하게 배당금과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정치, 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게 다 미래 세대에 빚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들에 앞서서 딱히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으신 어머니께서는 물가가 엄청 오르는데 그나마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어떤 확신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기보단 그냥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정도의 뉘앙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니 긴가민가 사실 난 별 관심이 없어 정도라서 그냥 제가 반박을 한다던가 하지 않고 듣고만 말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또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은 칼로 물을 싹둑 베듯이 정답이랄 게 없어서 항상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달러 원 환율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란 달러를 제외한 주요 6개국 통화, 즉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의 가치 대비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달러 가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다, 100보다 낮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비중이 작은 우리나라의 원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주세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하락해서 지금 99 수준으로 달러 가치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낮은 편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화는 그런 달러보다도 더 많이 가치가 하락을 해서 달러 원 환율이 추석 연휴 기간, 즉 한국은행 직원도 기재부 공무원들도 똑같이 쉬느라 환율 관리를 할 수 없는 휴일 기간이 되니까 또다시 상승해서 1410원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달러 원 환율을 계산해 본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달러 원 환율이 1472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달러 인덱스마저도 높아서 110원 정도였습니다. 즉 달러의 국제적 가치도 지금 대비 한창 높았던 시절에 1472원이었는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97 수준이라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고 만약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1400원 정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110원이나 더 높은 1410원에 도달해 있으니 달러도 사람들이 똥값이라고 하는데 원화는 얼마나 가치가 허접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이래저래 돈을 푸는 건 푸는 건데 경제 성장이 뒷받침하는 선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기사에 1인당 GDP가 대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년 실질 GDP 성장률도 우리나라는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스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들 하지만 그렇게 치면은 베네수엘라 주가도 차트로만 봤을 때 엄청난 초우량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화폐 가치가 아주 폭락을 해버려서 경기 호황 때문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이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화폐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지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나마 주식시장에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명목적으로 주가만 끌어올려줬을 뿐 왜곡된 지표일 뿐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코스피가 베네수엘라 지수처럼 흘러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아파트도 팔아버리고 내년 초까지 전 재산을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 S&P 500 ETF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초우량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유튜브 콘텐츠를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고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제 스스로도 좀 바로잡아보고 하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은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무주택자가 되어가면서까지 전 재산을 우리나라 돈도 아니고 미국 달러로 바꿔가면서 위험자산이라는 그런 주식, 하지만 미국 ETF이긴 하죠.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